높은 문턱과 계단, 좁은 통로 같은 것들이 누군가에겐 사소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단절되는 커다란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편의와 접근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BF 인증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환입니다. 요즘 베리어프리라는 말이 많이 들리지만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직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국내 연구기관의 방문 경험을 통해서 접근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동은 어떠했는지 베리어프리한 공간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자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하지만 장애로 인해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마음껏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꿈은 현실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상상해 봅니다. 마치 게임 속 세상처럼 제가 원하는 세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떨까? 현실의 제약을 벗어나 제가 바라던 길, 그 꿈꾸던 과학자의 길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비록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이처럼 간절한 꿈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이동조차 큰 장벽이 되곤 합니다. 진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리적, 제도적 장벽들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시설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앞서 들었던 사연자의 연구기관 방문 현장을 함께 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입니다. 이곳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과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방문자와 연구자 모두의 안전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여러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 진입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사로가 없다면 휠체어 사용자는 건물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개소한 지 50년이 넘는 연구기관들이 많아 장애인을 위한 접근로가 전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 차원에서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출입문 역시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수동문이나 좁은 출입구 문은 휠체어 사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동문과 비교적 넓은 출입구 문을 마련해 출입 과정을 보완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실은 외부에서도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실 입구에는 연구실명과 안전정보가 낮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정보를 확인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연구시설이 특정 전문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마주하는 행정동을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준공된 지 오래되어 초기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출입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와 전용 통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단 앞에서 진입이 막히는 상황은 줄어들었으며 다양한 이용자가 건물을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도 개선 가능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준과학연구원은 노후 건물과 최신 시설이 공존하는 특성을 반영해 접근성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구자와 방문자가 보다 원활하게 연구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된 모습을 보니 우리 사례자와 같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러한 시설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직접 시설을 방문한 사연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에서 점점 장애인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 연구동마다 장애인 주차장을 마련했고 장애인 주차장에서부터 실험실까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원의 장애인 편의 시설이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은 이제 저희가 향후에 이제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지 새로운 어떤 시설물 갖춤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필요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연구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어디 놀러 가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이제 알아보든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시설인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출근부터 연구실 안까지 들어가 보면서 시설이 되게 소진연구원에서 되게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연구기관의 작은 변화들이 실제 이용자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UST로 가보겠습니다. UST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선도할 전문 연구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연구소 대학원입니다. 이곳은 어떤 베리어프리 시설들이 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주차 공간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공간인데요. 장애인 등이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승강 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의 높이 차이를 없애고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전면에 설치되는 입식 안내판은 단순히 신고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주차구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도움번호 등을 함께 표기하여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바닥 색상은 청색과 백색으로 표기, 명확하게 바닥 색상과 대비되도록 하여 장애인이 보다 쉽게 주차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은 어떨까요? 화장실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공간인데요. 휠체어 사용자도 출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출입 공간을 확보하였고, 세면대 및 양변기, 보조 손잡이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곳은 UST 기숙사 시설입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또 어떤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을까요? 엘리베이터에는 점자 블록 설치와 점자 안내판을 부착해 시각장애인 학생들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놨네요. 그럼 장애인 숙실은 어떨까요? 기관 관계자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UST 기숙사 내에는 장애인 숙실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숙실에 도착하시면 점자 블럭이 있고요. 장애인 숙실 안내 점자 표지도 있습니다. 이제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숙실 내에는 이렇게 턱이 없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가 진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안에도 휠체어가 충분히 돌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숙실 내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실 내에는 이렇게 화장실과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내에는 안전설비와 또 외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비상 배를 좀 두고 있고요. 샤워실에는 앉아가지고 샤워할 수 있도록 의자가 좀 마련되어 있고, 샤워를 위한 공간에는 그 거울이 경사지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휠체어 사용자들도 충분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장애인 학생에게 문턱 없는 기숙사는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이나 기타 장애인을 위한 초인 등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숙실에 다양한 장애인이 머무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공용공간으로 가볼까요? 가는 길에도 낮게 배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눈에 띄네요. 공용공간도 단차가 없고 폴딩도어로 되어 있어서 출입구의 폭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여 진입할 수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용공간 하나하나 단차를 제거하고 특히 폴딩도어 옆에 여닫이 문을 설치한 게 눈에 띄네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하기 어려운 폴딩도어에 여닫이 문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된 부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관계자분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기숙사 내에 공용공간에 단차가 있다면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상당한 불편이 될 겁니다. 저희
UST 기숙사 안에 있는 공용 공간은 이렇게 단차를 최소화하거나 없애서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공간 제약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넓게 구성을 하고 많은 기구들을 휠체어 이용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UST 기숙사에도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배려가 학생들의 자립과 공동체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흐름일까요? 이제 시선을 넓혀 해외 대학과 연구시설에는 어떠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유수 대학들과 연구시설들의 배리어 프리 사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쿄대학교의 사례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는 오래된 연구시설과 실험실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휠체어 사용 연구자도 불편 없이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험대 높이를 조절하고 동선을 넓히는 등 세심한 설계가 이루어진 건데요.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오직 연구의 가능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스위스 취리 응용과학대학교 랩입니다. 물리적 장애를 가진 연구자들을 위한 시설을 넘어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쉬운 언어와 수어 통역, 음성 인식 자막 서비스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나 정보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학문과 사회에 연결되는 진정한 접근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독일 칼스루스 공과대학입니다. 독일 KIT가 운영하는 리얼 월드 랩은 말 그대로 현실 속에서 접근성을 실현하는 살아있는 연구실입니다. 단순히 건물의 경사를 넓히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실제 생활 공간을 어떻게 결합하면 장애 연구자가 불편 없이 연구할 수 있을지를 직접 검증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상현실을 활용해 캠퍼스 이동 경로를 미리 체험하거나 휠체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보조기술이 실험실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관찰합니다. 이처럼 KIT의 리얼 월드 랩은 접근성 연구 자체를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모두가 학문과 연구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해외 우수한 사례들은 장애를 가진 연구자도 차별이나 제약 없이 학문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연구자들에게 제약 없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사연을 들려준 사례자에게는 앞으로는 불편함 대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연구와 꿈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길을 걱정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작은 변화를 모아 큰 도약으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